그날 밤 지우는 서재에서 홀로 서류를 보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평소처럼 그림자처럼 조용히 접근했지만 그의 기척을 느낀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의아함이 스쳤다. 무슨 일이죠? 강 팀장님. 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러나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말했다. 상무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무님의 안전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누구도 들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은성아트센터의 개관 기념 파티는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축소해 놓은 듯한 화려함의 극치였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은 값비싼 대리석 바닥과 부딪혀 눈부신 빛의 파편을 만들어냈고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상쾌한 향과 저명 인사들의 교양 있는 담소가 은은하게 떠다녔다. 그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 은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인 윤서연이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과 진중함에 서연은 직감적으로 보통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 나섰다. 지우는 그녀를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서재의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엘리베이터로 이끌었다. 서연은 자신의 집안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지하로 내려갔고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어도 기댈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강지우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의 존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파티장 전체를 빈틈없이 훑고 있었다. 그의 귀에 꽂힌 작은 인이어에서는 팀원들의 간결한 보고가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그의 뇌는 수백 개의 잠재적 위협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며 최적의 대응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세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다. 그곳은 마치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최첨단 지휘 통제실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위에는 실시간 CCTV 영상과 복잡한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자신이 알던 강지우는 그저 뛰어난 경호원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공간은 그가 단순한 경호원을 넘어 엄청난 정보력과 실행력을 갖춘 전문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대표님, 11시 방향, 프레스라인을 이탈한 기자 1명, 신원 미확인. 인이어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눈동자가 즉시 그쪽으로 향했다.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에게 접근하는 남자. 그의 손에는 소형 녹음기가 들려 있었고 걸음거리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정했다. 지훈은 다른 팀원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서 누구도 그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다. 이 모든 게 뭐죠?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지우는 그녀를 거대한 메인 스크린 앞으로 이끌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모든 것은 제가 지난 며칠간 목숨을 걸고 수집한 정보들입니다. 상무님께서는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스크린의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파산 직전인 태아그룹의 처참한 내부 재무 상태였다. 바로 그때 그 남자가 경호 라인을 뚫고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윤서연 상무님, 태아건설과의 합병 이면에 숨겨진 비자금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고함과 함께 터져나온 플래시 세례가 서연의 눈을 멀게 했다. 주변의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파티장의 우아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서연은 놀란 기색 없이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지훈을 향했다. 지훈은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태아그룹의 위기 상황부터 그들이 은성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해 기업 사냥꾼 백도준을 고용한 사실, 블루아이리스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 그리고 은성화학공장 화재가 명백한 방화였다는 증거까지 순서대로 보여주었다. 서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하게 굳어갔다. 그녀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그는 2명의 팀원에게 군중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동시에 거대한 곰 같은 몸으로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한 손은 여전히 그녀의 뒤를 보호하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번개처럼 뻗어나가 남자의 팔을 제압했다. 선생님,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셨습니다. 정중히 퇴장을 요청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교진말,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당신이 뭔데 감히 내 약혼자와 우리 가족을 모함하는 거지.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정보일 거야. 아니면 당신이 이 결혼을 망치려고 꾸민 짓이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부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끔찍한 비난을 받아들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 남자는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지훈의 소나기에 잡힌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그를 단순한 물리력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의 관절과 신경이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고통을 가하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그는 결국 녹음기를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지훈은 팀원에게 그를 끌어내라고 지시한 뒤 몸을 돌려 서연을 살폈다. 괜찮으십니까, 상무님? 지훈은 그녀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감정적인 동요 없이 마지막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공장 화재 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던 감식반장이 백도준의 수에게 살해당하는 그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서 한 생명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꺼져가는 모습을 본 순간 서연의 모든 저항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지훈이 부축해 주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간 공포 대신 지훈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관계였다. 말없이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주인과 경호원 이상의 끈끈한 유대감. 지훈은 재빨리 비상 탈출 경로를 확보하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소라는 단 1분 만에 완벽하게 정리되었고 파티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상무님, 저의 유일한 임무는 상무님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낮게 울렸다. 그리고 최민준 상무는 제가 이제껏 마주했던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과장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진실의 무게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인 동시에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파티장을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의 약혼자인 최민준이 뒤늦게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는 방금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이게 무슨 망신이야? 하필이면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경호팀은 도대체 뭘 한 거지? 그의 비난 섞인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치 값비싼 가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는 한참을 흐느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더 이상 나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와 얼음처럼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은성그룹의 상속녀 윤서연의 진짜 모습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빠렵지 고개를 숙였다. 저의 불찰입니다. 최 상무님.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최민준과 언쟁을 벌일 이유도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유일한 임무는 윤서연의 안전이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비난을 묵묵히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그림자의 운명이었다. 그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고용주가 경호원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동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뭘 해야 그들의 계획을 막고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물었다.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복수를 계획하는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불찰 이부아, 강 팀장, 자네 연봉이 얼만지 알아? 은성그룹이 자네 팀에 쏟아붓는 돈이 얼만데 고작 기자 하나 막지 못해서 이런 소란을 만들어. 최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지훈을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려는 듯했다. 윤서연이 그의 팔을 잡으며 나섰다. 그만해요. 민준 씨, 강 팀장님은 최선을 다했어요. 오히려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일이 커지지 않은 거예요. 지훈은 그녀의 변화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결혼식까지의 카운트다운을 가리켰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법망을 빠져나갈 준비를 모두 마쳤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의 시선이 결혼식이라는 단어에 멈췄다. 바로 결혼식 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최민준은 서연의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을 쏘아보았다. 그는 지훈의 존재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언제나 서연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를 지키는 저 무뚝뚝한 남자. 서연이 자신보다 저 경호원을 더 신뢰하는 듯한 눈빛을 보일 때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신이 끼어들 수 없는 견고한 벽이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것은 지독하게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최민준이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려 할 바로 그 순간에 그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계획.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요. 강 팀장, 은성그룹의 모든 자원과 제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위임하겠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내 경호원이 아니라 이 전쟁의 총사령관입니다. 방탄 기능이 탑재된 최고급 세단에 올라탔을 때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민준은 계속해서 투덜거렸다. 이번 합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어떻게 이런 실수를. 태아 쪽 사람들도 다 보고 있었을 텐데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의 관심은 오직 두 그룹의 합병,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게 될 자신의 이익과 명예뿐이었다. 서연의 안위는 그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을 위해. 지휘 통제실의 스크린 위로 결혼식 당일의 예식장 도면과 하객 명단, 그리고 작전 계획이 복잡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남은 시간은 단 사흘, 파멸이냐, 방역이냐. 운명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백미러를 통해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실내 온도를 조금 높이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그녀가 불안할 때마다 안정을 찾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작은 배려에 서연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지우는 그녀가 자신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전의 날을 앞둔 마지막 72시간은 마치 압축된 시간 속을 달리는 것과 같았다. 강지훈의 지휘 통제실은 단 한순간도 잠들지 않는 심장처럼 분주하고 정교하게 움직였다. 윤서연은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체스판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즉 퀸이 되어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의 차가운 분노는 놀라운 집중력과 대담함으로 승화되었다. 최민주는 그들의 무언의 교감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합병 이야기를 떠벌렸다. 합병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린 아시아 최대의 복합 리조트 그룹이 되는 거야. 서연 씨 아버님도 내 능력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겠지. 그땐 강 팀장 같은 사람 말고 더 능력 있는 용병들로 경호팀을 전부 교체해야겠어. 그의 말에는 지훈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결혼 준비라는 완벽한 위장막 아래 은성그룹 회장 비서실에 접근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권한을 이용하여 태아그룹과의 합병 관련 기밀 서류들을 열람했다. 최민준 측에서 심어놓은 첩자들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예비 신부의 순진한 호기심과 상속녀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연기하며 그들의 의심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훈의 서버로 조용히 전송되었다. 지훈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최민준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오늘 소동을 일으킨 기자가 외친 말, 태아건설과의 합병 이면에 숨겨진 비자금 의혹, 그것은 단순한 찌라시 수준의 헛소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훈이 수년간 특수부대와 경호 세계에서 배운 것은 모든 연기에는 불씨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최민준의 아버지가 윤 회장에게 보낸 이메일 원본이었다. 그 안에는 은성그룹의 자산을 담보로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이 암시되어 있었다. 지훈의 팀은 이메일에 숨겨진 코드를 분석하여 그들의 자금 세탁 경로와 비자금 계좌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그들의 목에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터였다. 서연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최민주는 마치 자기 집인 양 당당하게 차에서 내렸다. 그는 서연에게 잘 자라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넨 뒤 자신의 차를 타고 사라졌다. 그는 서연이 집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지우는 말없이 서연을 현관까지 바래다 주었다. 집 안에 불이 켜지고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비로소 몸을 돌렸다. 같은 시각, 지우는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은성화학공장, 화재 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던 감식반장을 살해한 백도준의 수하였다. 지우는 그를 며칠간 추적하여 그의 모든 동선과 습관을 파악했다. 그는 경찰이나 검찰처럼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신 그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의 집에 유령처럼 나타났다. 팀장님.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 멈춰 서서 돌아보자. 그녀는 현관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하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의 무례한 행동을 대신 사과하는 것이었다. 지훈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상무님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앞에 선 지훈을 보고 공포에 질렸다. 지훈은 어떤 위협도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남자의 눈앞에 그의 범행이 고스란히 담긴 고화질 영상과 그의 가족 사진을 나란히 놓았을 뿐이다.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대로 살인죄로 종신형을 받고 당신의 가족은 평생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되는 것. 다른 하나는 검찰에 자수하여 모든 것을 증언하고 감형을 받는 것. 지훈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그래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떠다녔다. 그녀는 곧 결혼할 여자였고 그는 그녀의 경호원이었다. 넘을 수 없는 선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다. 결국 남자는 무너졌다. 그는 최민준 부자와 백도준의 모든 지시 사항을 녹음 파일과 함께 넘겼고 지훈이 미리 섭외해둔 양심적인 검색에 자수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법적인 증거까지 완벽하게 확보되었다. 지훈은 또한 자신의 팀원들을 결혼식장에 기술 스태프로 위장 투입시켰다. 그들은 호텔의 메인 방송 시스템을 장악하고 모든 각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결혼식장은 이제 그들의 완벽한 무대가 되었다. 지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상황 종료를 알리고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모두가 떠난 뒤에도 그는 바로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최민준. 그는 단순히 무례하고 오만한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섬뜩하고 계산적인 것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 파티장에서 소란이 일어났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서연은 가장 힘든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바로 최민준 앞에서 완벽한 약혼녀를 연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결혼 예물을 고르고 신혼여행지를 상의하며 웃음을 보여야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원수의 얼굴을 마주하고 사랑을 속삭이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고문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보안 단말기를 꺼내 오늘 파티의 모든 CCTV 기록을 다시 돌려보기 시작했다. 그는 최민준의 동선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최민준은 기자가 소란을 피우기 직전 약 5분 동안 파티장 구석의 비상계단 근처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CCTV의 사각지대였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서연 씨, 요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 결혼 때문에 긴장해서 그래. 최민준이 다정한 척 물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위선적인 손길에 소름이 돋았지만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민준 씨,
그냥 아버지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 하셔서요. 합병만 잘 마무리되면 모든 게 괜찮아지겠죠. 그녀는 일부러 아버지의 불안감을 흘려 그를 더욱 방심하게 만들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그의 오랜 경험과 훈련된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최민주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윤서연과 은성그룹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없었다. 지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이제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폭풍 전의 고요는 끝났다. 이제 곧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것이었다. 걱정 마. 이 최민준만 믿으라고. 내가 은성에 들어가면 모든 걸 해결할 테니. 그는 오만하게 웃었다. 그는 서연과 윤 회장이 자신들의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서연은 그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시킬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결혼식이 열릴 쇼텔의 그랜드 볼룸은 아직 텅 비어 있었지만 강지훈의 눈에는 이미 수백 명의 하객들과 복잡한 동선,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 요소들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행사장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CCTV의 사각지대부터 비상대피로 환풍구의 구조까지 모든 것을 그의 머릿속에 3D 도면처럼 입력했다. 그의 직업은 단지 누군가를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에서 완벽하게 차단하는 일이었다. 숨막히는 낮 시간이 지나고 깊은 밤이 되면 서연과 지훈은 지휘 통제실에서 다시 만났다. 그곳은 그들만의 유일한 해방구이자 작전 기지였다. 지친 얼굴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폭풍 속의 유일한 고요함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안위를 걱정했고 서로의 용기를 칭찬했다. 더 이상 경호원과 상무님이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로서의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깊어지고 있었다. 지훈은 협력업체 리스트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케이터링, 플라워, 데코레이션, 음향 및 조명 설비까지 모든 것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업체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블루 아이리스라는 생소한 이름의 플라워 데코레이션 하청업체에서 멈췄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동종업계의 최고가보다도 월등히 높았고 회사의 주소지는 실체 없는 유령 주소였다. 그의 예리한 직감이 경고등을 켰다. 괜찮습니까?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그의 눈에는 인물을 넘어선 인간적인 걱정이 담겨 있었다. 힘들 겁니다. 저런 괴물과 얼굴을 마주하는 건.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팀장님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힘이 나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지훈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의 심장이 작게 흔들렸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되찾았다. 지금은 감정에 흔들릴 때가 아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보안팀 정보분석 담당인 박중색에 연락했다. 박중사는 군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지훈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박중사, 블루 아이리스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봐줘. 사업자 등록 정보, 자금 흐름, 관련된 인물까지 전부 비공식적인 루트로 최대한 신속하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의 여지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마침내 결혼식 전날 밤이 되었다. 지훈과 서연, 그리고
박중사를 비롯한 핵심 팀원들이 지휘 통제실에 모두 모였다. 스크린 위에는 D-Day 작전 계획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지훈은 최종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편 윤서연은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있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순백의 드레스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예비 신부의 설렘이나 기쁨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은성그룹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거래일 뿐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화려한 인형이 된 것 같은 공허함을 느꼈다. 작전 개시 시각은 14시 정각. 신랑 입장 직전이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박중사는 메인 스크린에 준비된 영상을 송출한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시에 외부팀은 검찰의 태하 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지원한다. 식장 내외부의 모든 통신은 우리가 통제하고 모든 출입구는 봉쇄한다. 우리의 목표는 최민준 부자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그들의 범죄를 세상에 알려 은성그룹을 지키는 것이다. 실패는 없다. 그녀는 문득 강지훈을 떠올렸다. 언제부터였을까? 그의 존재가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항상 그림자처럼 자신을 지켜주는 그가 곁에 없으면 불안했다. 최근 며칠 사이 그의 분위기가 조금 변했다는 것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여전히 과묵하고 완벽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졌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모습이 자주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와 그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브리핑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비장한 긴장감이 흘렀다. 모두가 자신의 임무를 숙지하고 마지막 결의를 다졌다. 팀원들이 각자의 위치로 흩어진 뒤 통제실에는 지훈과 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거대한 스크린 위에는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이 붉은 숫자로 깜빡이고 있었다. 11시간 58분 45초. 그 시각 지훈은 최민준의 뒤를 쫓고 있었다. 최민준은 개인적인 용무라는 핑계로 공식 일정을 비워두었지만 지훈은 그의 차량에 미리 설치해둔 추적 장치를 통해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최민준의 차는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최고급 멤버십 바 클럽 노블 앞에서 멈췄다. 이곳은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며 정적의 거물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유명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원칙을 깨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그것은 위로이자 흔들림 없는 약속이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상무님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전의 시간은 이제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지훈은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상황을 주시했다. 그는 바의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뒷골목으로 돌아가 직원들이 이용하는 작은 출입구를 찾아냈다. 그는 능숙하게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유령처럼 건물 안으로 잠입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불필요한 소음도 없었다. 결혼식 당일의 아침은 비현실적일 만큼 고요하고 화창했다. 쇼텔의 로열 스위트룸. 윤서연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눈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희생제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오늘 사랑의 서약이 아닌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 제단에 설 것이었다. 바 내부는 어둡고 고풍스러운 분위기였다. 지우는 환풍구를 통해 VIP 룸이 모여있는 2층으로 향했다. 최민주는 가장 안쪽에 있는 방에 있었다. 지우는 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문틈으로 밀어넣어 방 안의 상황을 살폈다. 최민주는 낯선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남자의 인상은 날카로웠고 그의 눈빛에서는 탐욕과 교활함이 느껴졌다. 지우는 자신의 단말기로 남자의 얼굴을 스캔하여 신원 조회를 요청했다. 우리 딸,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준비를 마친 그녀의 모습에 아버지인 윤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딸의 결혼이 위기에 처한 은성그룹을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 순수한 믿음이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그리고 가족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잠시 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만 했다. 아버지, 저만 믿으세요. 그녀의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그는 알지 못했다. 반금 시설이 완벽해서 대화 내용을 전부 들을 수는 없었지만 간간히 새어나오는 단어들이 지훈의 귀에 박혔다. 2단계 계획, 서명만 받으면, 은성의 자산 목록, 깨끗하게 처리. 단어들의 조각만으로도 끔찍한 그림이 그려졌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문제가 아니었다. 은성그룹 전체를 겨냥한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호텔의 다른 한쪽에서는 강지훈이 평소의 경호복이 아닌 몸에 딱 맞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는 임시로 마련된 지휘 통제실에서 마지막 상황을 점검했다. 박중사, 방송 시스템 장악 완료했나? 완료됐습니다. 팀장님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부팀, 검찰과 동선 확인했나? 문제없습니다. 목표물 최민주는 곧 지정된 동선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그의 정신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과 같았다. 그때 지훈의 단말기가 짧게 진동했다. 박중사로부터의 메시지였다. 블루아이리스, 페이퍼 컴퍼니 확실. 자금은 여러 개의 해외 계좌를 거쳐 M&A, 전문가 백도준의 계좌로 흘러 들어감. 현재 클럽 노블, VIP 룸에 있는 인물과 인상착의 일치.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백도준, 그는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기업의 약점을 파고들어 경영권을 빼앗은 뒤 회사를 조각내어 팔아치우는 전문가였다. 예식 시간이 다가오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거물들이 그랜드 볼룸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담소와 웃음소리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흩어졌다. 최민주는 의기양양하게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마침내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손에 넣게 될 승리자였다. 그는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저 하찮은 경호원의 운명도 오늘로써 끝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최민주는 결혼 자금의 일부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려 기업 사냥꾼을 고용했다. 그는 윤서연과의 결혼을 통해 은성그룹의 내부 정보를 얻고 합법적인 권리를 손에 넣은 뒤 백도준과 함께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윤서연은 사랑하는 약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파괴하려는 적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문이 열렸다. 윤 회장의 손을 잡은 서연이 벗은 로드를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제단을 향해 나아갔다. 그것은 결혼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가는 전사의 걸음이었다. 제단 앞에 선 그녀는 아버지를 안아준 뒤 홀로 섰다. 그녀의 등은 곧고 흔들림이 없었다. 지우는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최민준의 차가 클럽 노브를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최민준은 차 안에서 휘파람을 불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자의 오만한 얼굴이었다. 주례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신랑 최민준 군을 맞이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이 열렸다. 하지만 문 안쪽은 텅 비어 있었다. 음악만 흐를 뿐 신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10초, 20초,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어색한 침묵이 장내를 감쌌다. 최민준의 아버지인 최 회장의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날 밤 서연은 저택의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복잡한 합병 서류들을 검토하던 그녀는 문득 불안감에 휩싸여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원의 어둠 속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 지훈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예식장의 연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다. 하객들은 경악했다. 그는 신랑이 아닌 언제나 윤서연의 그림자처럼 붙어있던 경호원 강지훈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으며 제단 위에 선 서연의 곁으로 다가가 섰다. 그의 등장은 이 완벽하게 연출된 연극의 막을 찢어버리는 예기치 못한 파열음이었다. 팀장님. 그녀의 부름에 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굳어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순찰 중이시군요. 고생 많으세요. 그녀는 어색하게 말을 건넸다. 저의 임무입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에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다.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최 회장이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 앞에서 무력하게 흩어졌다. 지훈의 신호에 따라 예식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다. 그리고 잠시 후 제단 뒤에 거대한 스크린 2개가 동시에 밝아졌다. 아름다운 연인의 영상이 아닌 차갑고 잔혹한 진실의 기록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무세운 일 있으신가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요즘 팀장님, 어딘가 달라 보이셔서요. 지훈은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상무님. 결혼 준비로 신경이 예민해지신 것 같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쉬십시오. 밤이 깊었습니다. 첫 번째는 음성 파일이었다. 합병 계약서에 서명만 받으면 은성은 우리 소나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최민준과 그의 아버지가 백도준과 음모를 꾸미는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스크린에는 곧이어 태하그룹의 분식회계 자료와
그들이 은성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지른 방화 사건의 증거들이 차례대로 나타났다. 그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어떤 위협으로부터든, 설령 그 위협이 그녀가 가장 사랑하고 믿는 사람의 탈을 쓰고 있더라도,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은 이제 그의 손에 들어왔다. 이제 그 진실의 전체 모습을 파헤쳐 괴물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시간이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최 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영상의 마지막은 가장 충격적이었다. 증거를 조작했던 감식반장이 살해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예식장은 이제 결혼의 축복이 아닌 추악한 범죄 현장의 고발 장소가 되어버렸다. 강지훈의 지휘본부는 윤서연의 저택 지하에 위치한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 공간이었다. 최첨단 보안 장비와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곳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빨아들여 분석하는 거대한 두뇌와도 같았다. 지우는 스크린 중앙에 떠있는 기업 사냥꾼 백도준의 프로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최민준이 이런 자를 고용했다는 것은 그가 노리는 것이 단순한 경영권 이상이라는 의미였다. 그 시각 예식장 밖에서는 또 다른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신랑 입장을 위해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최민준은 지훈의 팀원들에 의해 조용히 제압되었다. 뭐야? 너희들. 그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복도 끝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같은 시각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태아그룹 본사를 급습하여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고 있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거대한 음모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박중사, 태아그룹의 내부 재무 상태를 파악해줘. 공식적인 회계 장부 말고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짜 속살을 들여다봐야겠어. 지훈의 명령에 박중사는 군말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 중 한 명이었다. 그에게 뚫리지 않는 방화벽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몇 시간의 침묵 끝에 박중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예식장의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졌다. 장내는 아수라장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하객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웅성거렸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팀장님, 이건 상상 이상입니다. 그가 스크린에 띄운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겉으로 건실해 보이던 태아그룹은 속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무리한 해외 사업 투자 실패로 인한 천문학적인 부채,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려진 영업이익,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까지 태아그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이었다. 그들은 파산 직전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자리는 거짓과 탐욕에 대한 심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방금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녀는 말을 마친 뒤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강지훈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거짓된 결혼식은 끝났다.
끝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짜 싸움의 서막이 올랐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민준 부자에게 은성그룹과의 합병은 동등한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침몰하는 자신들의 배에서 탈출하여 은성이라는 거대하고 튼튼한 배를 빼앗아 타고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전략이었다. 그들은 은성을 발판 삼아 재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은성의 자산을 조각내어 팔아치워 자신들의 빚을 갚고 남은 껍데기는 버릴 작정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는 태동하고 있었다. 세기의 결혼식이 세기의 사기극으로 막을 내린 다음 날, 대한민국 경제계는 발칵 뒤집혔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여 거래가 정지되었고, 최 씨 일가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은성그룹 역시 엄청난 충격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있었다. 지우는 최근 몇 달간 은성그룹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자회사인 은성화학공장의 원인 불명 화재, 동남아로 향하던 수출 선박의 침몰 사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던 연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당시에는 모두 불운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태아그룹의 절박한 상황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은성그룹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내부를 흔들기 위한 의도적인 사보타주였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윤 회장이었다. 믿었던 사위와 사돈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그는 쓰러졌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구심점을 잃고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모두가 은성의 미래를 비관하던 그때 윤서연이 전면에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던 유약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지우는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장 의심스러운 은성화학공장 화재 사건의 기록을 파고들었다. 공식적인 화재 원인은 노후된 전선의 합선이었다. 그는 한밤중에 화재 현장으로 위장 잠입했다. 잿더미가 된 공장은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단서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특수 감식 장비를 이용해 발화 지점 주변의 토양과 잔해를 분석했다. 서연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평생 그녀를 어린아이로만 봐왔던 늙은 이사들은 그녀를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모든 사태의 전말을 보고하고 자신이 직접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회사의 위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뿜어져 나왔다. 결과는 그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미량의 화학적 촉진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방화의 증거였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고 부패한 현장 감식반이 그것을 덮어버린 것이다. 그는 당시 현장을 감식했던 책임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그에게는 거액의 도박 빚이 있었고 화재 사건 직후 그 빚을 모두 청산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돈의 출처는 뻔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은성그룹이 입은 타격은 막심합니다. 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고 더욱 투명하고 강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은성그룹의 비상경영위원장을 맡아 이 모든 과정을 제 목숨을 걸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장을 가득 채웠던 의심의 공기는
점차 신뢰와 기대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지우는 그 감식반장의 뒤를 밟았다. 그는 며칠간의 잠복 끝에 감식반장이 한적한 부두의 폐창고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을 포착했다. 지우는 소음기 달린 저격용 라이플의 고성능 스코프를 통해 그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감식반장에게 돈 가방을 건네는 남자는 백도준의 수하 중 한 명이었다. 최민준과 백도준, 그리고 은성을 향한 사보타주가 하나의 선으로 완벽하게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그 후 몇 달간 서연은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회사 재건에 몰두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구축한 정보팀의 지원을 받으며 태아그룹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내부의 부패 세력을 척결했다. 그녀의 결단력과 위기관리 능력은 세상을 놀라게 했고 은성그룹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법의 심판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최민준과 그의 아버지는 자신들의 죄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강지훈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지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백도준의 수하는 돈 가방을 건넨 뒤 감식반장의 목에 무언가를 주사했다. 감식반장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그들은 쓰러진 남자를 차에 싣고 유유히 사라졌다. 완벽한 증거 인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감식반장은 자신의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채 발견될 것이고 모든 것은 미궁에 빠질 터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때 지우는 서연의 집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하얀 봉투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직서였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죠? 팀장님, 지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모든 위협은 제거되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회장님의 곁에는 저보다 더 유능하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할 겁니다. 저의 존재는 불필요한 오해와 구설수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지우는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잔혹한 범죄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만약 자신이 이 모든 사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다음 목표는 자신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의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계획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열쇠가 될 윤서연의 목숨은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다. 그것은 그다운 결정이었다. 임무가 끝나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것. 그것이 그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내 목숨만 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은성그룹을 구했고 우리 가족을 구했고 그리고 나 자신을 구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한편 윤서연은 아버지인 윤 회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평소 위험 있던 윤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다. 서연아, 최근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 연이어 터지는 악재들 때문에 주가도 불안정하고 이사회도 시끄러워. 그는 힘없이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태아그룹과의 합병을 서둘러야 한다. 최 서방이 이 위기를 타개할 좋은 방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구나.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경호 대상인 상무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도 나의 경호 팀장만이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전쟁을 치른 동지예요. 나는 내 곁에, 내 옆에 당신이 필요해요. 경호원으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직서를 집어들어
그의 눈앞에서 반으로 찢어버렸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최민준의 교활한 술수에 깊이 빠져 있었다. 최민준은 스스로 병을 만들어낸 뒤 자신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최민준을 생각하면 어딘지 모르게 느껴지던 위화감의 정체를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평생을 감정을 억제하고 그림자처럼 살아온 그에게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눈부신 빛과 같았다. 그는 처음으로 임무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어딘가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의 곁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담은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지휘본부에서 거대한 스크린을 마주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태아그룹의 가짜 재무제표와 실제 부채 현황, 백도준의 프로필, 방화와 선박 침몰 사고 기록, 그리고 방금 전 살해당한 감식반장의 사진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모든 선의 중심에는 최민준과 윤서연의 결혼 사진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은성그룹은 서연의 리더십 아래 완벽하게 정상화되었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지우는 은성그룹 본사 빌딩의 옥상 정원에 나란히 서서 노을에 물든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뒤가 아닌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의 사이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의 영역이 아니었다. 명백한 진실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얼마나 끔찍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지금 맹독을 품은 거미가 정교하게 쳐놓은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단 며칠. 지우는 결심했다. 이제는 그림자 속에서만 움직일 수 없다고.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그녀에게 직접 알려야만 한다고. 설령 그것이 경호원으로서의 모든 규칙을 깨뜨리는 행위일지라도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서연이 석양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질문은 회사의 미래를 묻는 것이기도 했고 그들 두 사람의 미래를 묻는 것이기도 했다.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가 평생 지어본 적 없는 그런 미소였다. 어디든 함께 가면 됩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모든 약속보다 더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폐허 위에 선 두 사람은 이제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것이었다.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강지훈의 머릿속은 초단위로 쪼개지는 작전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그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기에는 윤서연의 목숨이 걸린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그녀에게 직접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경호원과 고용주 사이의 철칙을 깨뜨리는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